LG전자가 결국 스마트폰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당초 스마트폰 사업부를 매각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진척이 나오지 않았었던 거고 관련해서 이제 LG전자의 향후 사업 전략에 대해서도 관심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한 내용은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참 한때는 초콜릿폰이다, 프라다폰이다, 나름대로 인기 있었던 히트작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폰 사업을 접기로 했었고 당초에는 이 사업부를 좀 매각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이게 안 돼서 아예 철수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LG전자는 지난 1월 이 스마트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 베트남 빙그룹과 폭스바겐 등 이 여러 회사와 접촉하면서 이 스마트폰 사업부 매각을 시도해 왔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은 이 LG전자가 유형의 이 공장과 건물은 팔려고 하면서도 이 사실상 핵심인 특허나 기술은 넘기지 않으려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LG전자 통신 특허 가치는 막강해서 이 4G나 5G 관련해 이 표준 특허만 24,000개를 보유해 이 업계 선두권입니다. 이 특허 기술을 빼놓으면 이 매수자로서는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이 LG전자는 고작 1%대입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강 구도 속에 나머지 제조사들은 이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이 생존 자체가 어려운 형국인데요. LG전자로선 오랜 시간 공들인 기술이 있어서 이 헐값에 팔 수도 없고 이 또 미래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알짜 자산이라서 이 결과적으로 이 완전 철수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LG는 베트남 스마트폰 공장도 이 가전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생각이어서 이 매각 실패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 철수 소식 이후에 또 많이 나왔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면 기존의 스마트폰 사업을 하던 그 인력들은 어떻게 재배치할 것이냐인데 지금은 좀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그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C 사업부 인력이 3,5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 2,200명이 연구개발 인력입니다. 일단 LG전자가 원칙적으로 고용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다른 부서나 이 LG 디스플레이, U+, 화학 등 이 계열사로 전환 배치가 될 건데요. 이 벌써 인력 재배치에 착수해서 이 늦어도 5월까지는 이 마무리를 짓는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부적으로는 전체 인력 중 17%에 해당하는 600명 정도가 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장 많이 이동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LG전자가 핵심 모바일 기술 연구를 지속한다고 했고 이를 전장이나 로봇 사업 등에 접목해서 키운다는 계획이어서 연구 개발 인력에 대한 수요는 충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뒤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 스마트폰 사업이 어쩌다가 이렇게 이제 완전히 철수까지 하게 된 건지 사실 올해 초에 LG전자가 공개했었던 롤러블 폰 같은 경우에는 꽤 혁신적이다라는 호평을 많이 받으면서 드디어 한 방 터트리나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결국 이거는 이제 구경도 못하게 됐고 완전히 사업을 접게 됐지 않습니까?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롤러블폰은 야심작이었는데 결국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과거 돌이켜보면 LG전자는 1995년 이 LG정보통신으로 휴대폰 사업을 시작한 뒤에 이 다양한 혁신과 도전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롤러블폰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지만 결국 미완의 작품으로 남긴 채 LG는 사업 철수를 택했는데요. 이 롤러블폰 전에 이 LG폰의 황금기라고 하면 단연 1,000만 대 판매를 돌파한 초콜릿폰과 이 명품 브랜드 프라다와 협업해 만든 프라다 폰일 겁니다. 이때 없어서 못 팔 정도의 인기를 구가하면서 LG전자는 이 모토로라를 제치고 노키아, 삼성전자에 이어 이 글로벌 3위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두고두고 LG폰이 몰락을 걷게 된 결정적 패착이 있었는데 바로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이 개막한 스마트폰 혁명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이 피처폰 성공 신화에 취해서 시장 변화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LG전자가 사업 철수 배경으로 밝힌 것처럼 애플과 삼성이 주도하는 프리미엄 시장과 또 중국 업체들의 가격 공세가 심화되는 중저가 시장에서 LG의 대응은 미흡했습니다. 이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부분은 23분기 연속 적자를 냈고 이 누적 적자만 5조 원에 달하는 그룹의 아픈 손가락이었는데요.
이제 결단의 시점이 온 건데 이 LG그룹 전체 부담이 될 바에야 이 떠오르는 미래 성장 사업에 집중하는 게 낫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LG폰을 쓰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소비자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와 함께 이제 그러면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더더욱이나 독주를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따라서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LG전자는 LG폰 사용자에 대한 사후 지원이 이 불편함이 없을 때까지 지속하겠다는 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국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이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은 2년, 이 부품 보유 기간은 4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프리미엄 폰의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2번까지 해주고 또 수리나 부품 교체는 최대 4년까지 보장할 계획입니다. LG폰이 사라지면 아무래도 아이폰보다는 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익숙한 삼성전자로 고객들이 쏠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도 만만치 않은 스마트폰 가격이 이 때문에 더 비싸질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 갤럭시와 버금가는 이 LG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술이나 가격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경쟁 요소가 투영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프로모션이 예전 같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 소비자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중국 업체들의 공세가 변수긴 한데요. 최근 샤오미를 필두로 이 중국 업체들이 가성비 중저가 폰을 앞세워서 호시탐탐 국내 시장을 노리고 있어서 이 부분도 앞으로 지켜볼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LG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선방을 해왔는데 이 시장에서 이 중국 업체들의 공략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대응도 분주해졌습니다. 최근 LG전자 V 시리즈 단말기를 자사 보상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면서 LG 고객 포섭 작전에 돌입했고요. 또 최근 언팩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이 보급형 A 시리즈를 유럽 시장에 처음 출시한 것도 이 프리미엄뿐 아니라 중저가 시장도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LG전자의 앞으로의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 이제 적자 사업부를 떼어내고 핵심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건데 가전 사업부야 워낙 잘 나가고 실적이 잘 나오니까 여기는 탄탄하게 밑받침이 될 테고 결국에는 이제 전장 사업 쪽으로 좀 집중을 한다는 전략이죠. 네, 맞습니다. 이 LG가 삼성보다 앞서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전장 사업입니다. 예. 이 LG전자는 가전 사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양대축으로 이 미래차 분야를 성장시키겠다는 목표가 뚜렷합니다. 이 라인업도 탄탄한데요. 이 전동 컴프레서와 차내 충전기, 이 컨버터는 물론 JKW를 인수하면서 램프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인포테인먼트에서도 LG전자가 글로벌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소형 모터 센서와 카메라 중심 자율주행 센서도 주도하고 있고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차량용 패널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는 7월에는 글로벌 3위 자동차 부품사인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전기차 파워트레인 개발과 생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마그나는 얼마 전 CEO가 공개석상에서 애플카 생산 의지를 직접 피력하면서 이 파트너사인 LG전자가 시장을 관심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슈입니다. LG전자가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 재편 전략을 짜면서 이 시장은 적자 사업 정리와 또 전장 사업 흑자가 더해져 2분기부터 재무 개선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룹 전체를 봐도 수천억 원의 기회 비용을 전장과 배터리, 로봇 등 미래 성장의 보탬이 될 이 성장 사업에 투자할 여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희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